안녕하세요. 최훈 선생님입니다. 자, 지금부터 9월 모의고사 가형, 21번, 29번, 30번 문제는 같이 한번 고쳐봤는데요. 어떻게 정리 잘 하셨습니까? 최고 난도 문제라고 할 수 있는 21, 29, 30번 문제가 그래도 수원에서 한 문제, 확통에서 한 문제, 미적분에서 한 문제 골고루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거 참고해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4점짜리 문제 같이 풀어볼 건데요. 이게 나머지 4점짜리라고 해서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가 중간에 많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쉽게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계 문제인데 간단하죠? x가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자, 일단은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평균이 뭐고 표준 편차가 뭐냐 이거를 밝혀내는 과정이 지금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x가 지금 3.4 이상일 확률이 2분의 1이다. 딱 1의 절반이 되는 거죠.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으니까 이거의 확률 밀도 함수 자체가 어떻게 되죠? 평균에 대해서 좌우 대칭인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이상이 될 확률이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이 3.4가 바로 x의 평균이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m값에다가 3.4를 그냥 대입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계속 볼게요. x가 3.9 이하일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 표준화 시키면 어떻게 되죠? 3.9에서 3.4를 빼면 2분의 1이 되고요. 그거를 세타로 나누는 거니까 이 세타분의 1 이하일 확률과 그 다음에 바로 뭐랑 같다? z가 마이너스 1 이하일 확률, 요게 지금 1이 된다 이겁니다. 그럼 표준 정규분포 곡선에서 요거 2할 확률하고 요거 2할 확률이 1이 된다는 얘기는 이 값하고 이 값 자체가 y축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값이 지금 1이 되는 거니까 자, 우선은 시그마 자체가 어떻게 된다? 2분의 1이 되는 거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은 온전한 정규분포를 작성해 보면요. x는 어떤 정규분포를 따르느냐? 3.4, 2분의 1의 제곱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x들 중에서 25개씩 계속 끄집어내잖아요. 25개씩 뽑아낼 때마다 그때그때 표본 평균들이 다른데 그렇다면 그러한 표본 평균들의 정규분포를 우리가 작성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바x가 다시 어떤 정규분포를 따른다? 25개씩 끄집어내는 겁니다. 평균 자체는 변하지 않고요. 표준 편차만 몇 배가 되죠? 5분의 1배가 되는 거 볼 수 있죠. 2분의 1에 5분의 1을 곱해주면 10분의 1이니까 얘는 10분의 1의 제곱, 이 정규분포를 따른다 작성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어렵진 않지만 뭐가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느낌이죠. 다 풀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구했는데 지금 무슨 확률 구하고 싶은 거다? 바x가 3.5 이상일 확률, 요거 계산하고 싶은 거죠. 바x가 3.5 이상일 확률은 z가 어떻게 된다? 3.4를 빼주면은 지금 3.5가 아니라 3.55네요. 3.5 이상일 확률 구하는 거니까 3.4를 빼주면 0.15가 되고요. 거기서 10분의 1을 나눠주면은 z가 1.5 이상일 확률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0부터 시작해서 1.5까지 확률이 어떻게 되죠? 0.433이잖아요. 그러니까 1.5 이상일 확률은 0.5에서 뭘 빼주면 된다? 0.4331을 빼주면 되겠죠. 따라서 답은 0.0668이 됩니다.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15번 문제는 지금 이거 역함수 gx라고 할 때 어쨌든 이 극한이 b인데요. 지금 fx 자체가 어쨌든 미분 가능한 함수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x가 마이너스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수렴하니까 분자 역시 어떻게 된다? 0으로 수렴하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0으로 수렴하는데 이 수렴값은 결국에 마이너스일 때 함수값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g-2가 0 된다 이겁니다. g는 f의 역함수니까요. g-2가 0이라는 얘기는 f0이 마이너스 2란 뜻이죠. 자, 그렇다면 f0을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ln에 0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컨트 0이 1이고요. 탄젠트 0은 0이니까 ln a분의 1, 요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는 어떻게 된다? 2의 제곱이다.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b 값을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그럼 이 주어진 극한은 사실 어떤 거랑 같냐면요.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지금 x 플러스 2는 x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분의 그 다음에 g-2가 어차피 0이거든요. 그러니까 gx 마이너스 g-2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죠. 자, 따라서 이 우리가 알고자 하는 b값은 뭐랑 같다? g'-2 요거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g'-2는 f의 역함수 미분이니까요. 바로 f'-g-2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고 g-2가 0이라고 했으니까 뭘 구하는 거죠? f'0분의 1 요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fx식이 아까 뭐였냐면요. 이거잖아요. a 대신에 2제곱을 대입해주면 ln 그냥 시컨트 x 플러스 탄젠트 x 마이너스 2 얘가 지금 fx니까 미분해서 0 대입해 봅시다. f'x 생각해 보면요.
건미분은 지금 시컨트 x 플러스 탄젠트 x분의 그 다음에 시컨트 x 곱하기 탄젠트 x 플러스 시컨트 제곱 x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그렇다면 f'0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0 대입하면 분모는 그냥 1이죠. 1 더하기 0이니까. 그 다음에 분자 역시 어떻게 되죠? 얘가 0이니까 이거 사라지고 요 값이 그냥 1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f'0 1이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b값 역시 그냥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a 곱하기 b를 구하는 거니까 답은 2의 제곱이 되겠죠. 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야, 이거 되게 오랜만에 등장하는 문제인데요. 중학교 2학년 때 왜 직각삼각형의 닮음, 뭐 이런 비례관계 이런 것들을 배워봤을 겁니다. 그 문제가 똑같이 나왔네요. 지금 Pn의 X좌표를 AN이라고 잡기로 했으니까 여기가 X좌표가 AN입니다. 한마디로 이 길이가 AN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QN 자체가 어떤 곡선 위에 있냐면 Y는 루트 3X 위에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높이가 어떻게 된다? 루트 3AN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나와 있듯이 이 직각삼각형하고요. 그 다음 이 직각삼각형 요거 닮음 이용하면 어떤 걸 쓸 수가 있죠? QN, PN의 제곱은 바로 뭐와 같다? OPN 곱하기 그 다음에 PN 플러스를 곱하고 똑같다. 이거를 지금 쓸 수가 있어요. 그럼 그냥 각각 대입해 보면은 QN, PN의 제곱은 3 곱하기 AN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OPN 길이가 AN이니까 PN 플러스의 길이가 어떻게 된다? 3으로 일정하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가에 들어갈 숫자는 뭐가 되죠? 3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넓이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OPN 플러스를 QN의 넓이 계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점화식 뭘 만들 수 있냐면 바로 여기 PM 플러스 1의 X 좌표가 AN 플러스 1인데요. 얘가 결국에 뭐랑 똑같다? AN과 3과 이 합하고 똑같다 이거죠. AN 더하기 3하고 똑같다. 자, 그러니까 이 AN 수열은 무슨 수열입니까?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 되는 거예요. 초항이 지금 1이라고 나왔으니까 AN의 일반항 계산할 수 있거든요. 3n-2라고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 원하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AN이 지금 3n-2니까요. 그냥 요 밑변 길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n-2에다가 3을 더해주면 3n 플러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높이는 어떻습니까? AN 대신에 3n-2 대입하면 루트 9n-6인 거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쓸 수 있다? 2분의 1 곱하기 3n 플러스 1 곱하기 루트 9n-6 얘가 바로 삼각형의 넓이죠.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지금 이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나 곱하기 루트 9n-6이니까 나에 들어갈 식이 뭐가 됩니까? 3n 플러스 1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가에 들어갈 숫자와 그 다음에 나에 들어갈 식에 8을 대입해서 더하라고 했으니까 3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다 8 대입해주면 25가 나오니까 답은 28이 되겠죠. 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17번 문제는 어느 고등학교에는 5개의 과학 동아리와 2개의 수학 동아리 A, B가 있다. 자, 그렇다면 수학 동아리가 A하고 B니까 과학 동아리를 우리가 그냥 P, Q, R, S, T라고 할게요. 그거랑 수학 동아리가 지금 A하고 B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7개의 문자를 임의로 나열할 때 어떻게 된다? A가 B보다 먼저 발표한다. 그러니까 임의로 나열할 때 A가 B 앞에 있던가 또는 두 수학 동아리 발표 사이에는 2개의 과학 동아리가 있다. 그러니까 A하고 B 사이에는 나머지 문자가 딱 몇 개 들어있다? 2개 들어있다. 요걸 만족할 확률을 계산하는 겁니다. 자, 이게 좀 막연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좀 구분을 지을 수가 있어요. A가 B보다 먼저 발표하는 이 경우 이러한 사건을 우리가 X라고 한번 잡아보고요. 그 다음에 두 수학 동아리 사이에 지금 누가 있다? 2개의 과학 동아리가 있다. 이 사건을 Y라고 합시다. 그럼 이 문제 되게 단순하거든요. 그냥 뭐 구하는 거죠? X 또는 Y가 일어날 확률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X 또는 Y가 일어날 확률은 X가 일어날 확률, 그 다음에 Y가 일어날 확률에서 뭐만 빼주면 되겠어요? X, Y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만 빼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각각의 확률만 좀 계산을 해볼게요. 이 PX는 굉장히 쉽거든요. 그냥 빈자리 7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빈자리 7개가 있는데 얘네들을 마음대로 나열하는데 A가 B보다 앞에 나올 확률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을 7개를 마음대로 나열할 때 A가 B보다 앞에 나오는 경우랑 B가 A보다 앞에 나오는 경우가 어떻게 했어요? 똑같겠죠. 그러니까 이 대칭성에 의해서 A가 B보다 먼저 발표할 확률은 그냥 계산 안 하더라도 2분의 1인 거 바로 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PY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PY는 무엇이냐? A하고 B 사이에 어떻게 된다?
과학 동아리가 2개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건 가장 단순화시켜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냥 7개의 빈자리 중에서 수학 동아리 자리 2개만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학 동아리 자리 2개를 잡는데 어떻게 잡을 수가 있죠? 순서 생각 안 하고 그냥 2개만 잡아주면 되니까 7 컨비네이션 2로 전체 경우 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2개를 순서 생각 안 하고 어쨌든 A가 들어갈 자리, B가 들어갈 자리 2개를 잡는데 어떻게 잡아주면 되겠어요? 그 자리 2개 잡힐 때 그 사이에 빈 공간이 몇 개 있다? 2개가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잡을 수 있죠? 이게 좌석 번호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라고 할 때 1번, 4번을 잡을 경우 그 다음에 2번과 5번을 잡을 경우 그 다음에 3번과 6번 잡을 경우 마지막 4번하고 7번 잡을 경우 요거 4가지만 생각해주면 되겠죠. 자, 지금 순서 생각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7개의 빈자리 중에서 A가 들어가든 B가 들어가든 상관없으니까 A, B가 들어갈 자리 2개를 골라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전체 경우의 수는 7 컨비네이션 2고 어쨌든 A하고 B, 수학 동아리가 들어갈 자리 2개를 고르는데 그 사이에 빈자리가 2개 있도록 고르는 경우 수 몇 가지다? 4가지인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PY는 72분의 4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 21분의 4가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PXY 요거 구하는 게 되게 쉽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즉 무슨 얘기다? 7개 중에서 자리를 2개 잡는데 이 자리 2개 잡았는데 그 사이에 빈자리가 2개 들어가는 거예요. 됐나요? 거기에서 만약에 1번, 4번을 잡았다고 할게요. 그러면 1번, 4번 이렇게 잡고 이제 여기에 그 자리 잡은 2개 A하고 B가 마음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A가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PXY는 결국에 뭐랑 똑같냐면 PY 구했어요. PY는 지금 어떻게 된다? 수학 동아리 자리 2개를 잡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뭐다? 왼쪽에 A가 쓰일 확률만 곱해주면 되니까 그 확률은 어떻게 된다? 2분의 1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21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만 한번 내볼까요? 답은 아까 뭐라고 했죠? 이거랑 이거 더하고 이거만 덜어내면 된다고 했으니까 2분의 1 플러스 21분의 4 마이너스 21분의 2가 됩니다. 자, 2분의 1 플러스 21분의 2니까 42분의 21, 그쵸? 그 다음에 플러스 4 이렇게 돼서 42분의 25가 답이 되겠죠. 자, 이 1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이 되게 좀 부담스러워 보이는데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거든요. 같이 한번 볼게요. 기억은 지금 x가 0 이하라고 했으니까 이 식을 한번 볼까요? t 값 자체가 0에서 x까지 변하는데 x가 어쨌든 0 이하입니다. 0 이하면은 이 ft 값이 어떻게 되죠? 그냥 0이 되죠. 한마디로 이 피접근함수 자체가 그냥 0이에요. 그러니까 0부터 시작해서 x까지 0을 접근하니까 gx는 0이다. 참이 되는 거죠. 자, 기억은 참입니다. 그 다음 니은 계속 볼까요? 니은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G1이 이 G의 2분의 1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피접근함수를 잠시 HT라고 한번 둘게요. 근데 이 HT는 뭘 만족하느냐? 바로 H1-T가 HT하고 똑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한마디로 얘는 어떻게 된다?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인 거, T는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인 거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HT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대략 이런 거거든요. 가로축을 T축이라고 하고 세로축 Y축이라고 해서 Y는 HT 그래프를 그려주면 자, 기억에서도 잠깐 힌트가 나왔었는데 T 값이 0 이하면은 어떻게 되죠? 얘가 0이니까 HT도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0이 그려지다가 그 다음에 T가 또 어떻게 된다? 1 이상이면은 F1-T가 0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T가 1 이상일 때는 HT가 또 0입니다. 그래서 1,0부터 계속 0이 그려지고 그럼 그 사이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려진다? 2분의 1. T는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이 되도록 그리고 어때요? 0하고 1 사이에서는 이 값이 지금 계속 양수니까 요 값도 양수, 요 값도 양수인 거 보이죠? 그래서 모양 자체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HT 함수가 바로 T는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다는 얘기죠. 그럼 니은도 되게 쉽죠? 니은은 뭐죠? G1은요. 0부터 시작해서 1까지 요 H 함수의 적분이니까 이거 전체 넓이를 이야기합니다. 얘가 G1이고요. 그 다음 G2분의 1은 어떻다? 같은 방법으로 0부터 2분의 1까지 이 절반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하게도 G2분의 1의 2배가 G2라고 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니은 역시 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을 한번 볼까요? GA가 1 이상이 되도록 하는 실수 A가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GX의 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GX의 최대는 지금 뭐냐면요. 0부터 시작해서 X까지 이 주어진 HT 함수를 적분할 때 이거를 생각할 수 있는데 GX의 최대는 그냥 뭐라고 쓸 수 있어요? G1이라고 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어차피 x가 1보다 크다 하더라도 0하고 1 사이에서만 ht가 이렇게 그려지고 1부터는 계속 y는 0이잖아요. 그러니까 1보다 큰 어떤 x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0부터 x까지 적분은 그냥 0부터 1까지 적분하고 똑같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gx가 최대가 되려면 뭐다? x가 1일 때만 봐도 충분하다. 이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gx의 최대, g1 값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g1은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되죠? 0부터 1까지 ht의 적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림에서 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2분의 1일 때 함수값만 보더라도요. 2분의 1일 때 함수값이 어떻다? 1보다 작다라는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2분의 1 요거 대입해주면 요 값이 지금 2보다 작죠. 그러니까 ln 1 플러스 x 4승이 1보다 작으니까 그거 10승에도 역시 1보다 작다라는 사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0하고 1 사이에서 ht 함수가 죄다 어떻게 된다? y는 1보다 작거든요. 그러니까 이 값이 1보다 작은데 그 1보다 작은 값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 적분하니까 바로 어떻다? 1보다 작다라는 사실 확인할 수 있죠. 최대값마저 1보다 작으니까요. 디귿 어떻다? GA가 1 이상이 되도록 하는 A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따라서 디귿은 거짓이 됩니다. 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19번 문제는 그냥 경우일수분의 경우일수로 확률 구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부분집합 15개 2의 4승 마이너스 1에서 나오는 거 알 수가 있죠. 15개 중에서 서로 다른 A, B, C를 고른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분모에 들어가는 경우일수는 어떻게 된다? 15 곱하기 14 곱하기 13이 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만족하는 뭐의 개수? A, B, C의 개수만 구해주면 되는데요. 자, 집합의 순서상의 개수에 대한 문제 나오면 항상 뭘 생각하는 게 되게 편하다? 벤 다이어그램을 생각하는 게 엄청 편하다. 자, 그렇다면은 A, B, C가 각각 포함관계 만족하면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주면요. 지금 어떻게 되죠? C가 이렇게 있고요. C 안에 B가 포함되고 B 안에 A가 포함되는 A, B, C의 경우일수만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A, B, C의 경우일수는 결국에 뭐랑 똑같다? 전체 집합의 원소 1, 2, 3, 4가 이 벤 다이어그램을 채워넣는 경우일수하고 완전히 똑같은 거죠. 이런 류의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서로 다른 세 부분집합. 그러니까 A, B, C끼리 같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좀 고민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집합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좀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이 조건의 유무에 따라서 풀이 방법이 살짝 달라요. 그런데 여기서는 공집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죠? 여기에 적어도 하나 원소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세 부분집합이에요. 그러려면 뭐다? 여기하고 여기에도 적어도 하나 원소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해 갔습니까? 자,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4개의 원소를 채워 넣는데 여기에 적어도 하나의 원소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영역을 그냥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이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나눠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케이스는 1번 영역에 원소 개수 2개 들어가고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씩은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2번, 3번 영역에 어떻게 된다? 원소가 1개씩 들어가는 경우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뭐 이거 바꿔주면 되거든요. 2번 영역에 원소 2개 들어가고 1번, 3번 영역에 원소 1개 들어가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는 3번 영역에 원소 2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1번, 2번 영역에 원소 하나씩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케이스만 잘 보면 되는데요. 1번, 2번, 3번 영역에 원소 각각 몇 개씩 들어간다? 1개씩만 들어가도 괜찮은 거죠. 그럼 각각의 경우일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4개의 원소가 어쨌든 이 벤 다이어그램을 채워넣는데 첫 번째 케이스는 뭐죠? 여기에 원소가 2개 들어간다 이겁니다. 여기 원소 2개 들어갈 거 고르는 경우일수가 몇 가지죠? 4컴비네이션 2가지가 되죠. 이를테면 1하고 2가 들어간다고 할게요. 그럼 나머지 2개의 원소는 어떻게 되죠? 하나씩만 들어가면 되니까 그거 순서 생각하는 경우일수 2가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12가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를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겠죠? 같은 방법으로 얘네들도 역시 몇 가지? 12가지 되는 거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되죠? 이 각각 영역의 원소가 하나, 그럼 바깥쪽에도 딱 하나만 들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1, 2, 3, 4를 각 영역에 하나씩 배치하는 경우일수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 4팩에서 그냥 24가지가 되는 거죠. 따라서 분자에 올라가는 A가 B에 포함되고 B가 C에 포함되는 A, B, C의 개수는 바로 몇 개죠? 36 더하기 24에서 60개가 됩니다. 그래서 답을 한번 내볼까요? 전체 경우일수는 15 곱하기 14 곱하기 13분의 해당 사건의 경우일수는 60가지니까 이거 계산하면 4약분하고 2, 7 이렇게 돼서 91분의 2가 답이 됩니다. 자,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은 지금 fx가 이렇게 나왔고 gx가 이 주어진 함수를 0부터 x까지 적분한 걸 gx라고 하는데
지금 gx가 극대인 점을 찾아보고 싶으니까 일단 g'x를 좀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많이 풀어봤습니다. 이 상태로 지금 x에 대해서 미분하기는 좀 힘들고 치환적분을 이용해보면 이 부분을 p로 치환하면 이 t는 x-p다 이렇게 쓸 수 있고 마이너스 dp고 적분 구간은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시 x부터 0까지 가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이 마이너스랑 적분 구간의 윗끝 아래끝 바꿔주면 이거 많이 해봤죠? 그치? 0부터 x까지 x-p 그 다음에 fp 적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 식을 따로따로 전개해서 양변 미분해 봅시다. 자, 일단 여기까지는 같이 써볼게요. x 곱하기 0부터 x까지 fp의 적분, 그 다음에 마이너스 0부터 x까지 p 곱하기 fp의 적분. 자, 여기까지 적어보시고요. 자, gx의 극대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g'x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g'x는 어떻게 되느냐? 0부터 x까지 f함수 적분이다. 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x 곱하기 fx 마이너스 x 곱하기 fx는 소거가 되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g'x가 얘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fx식을 대입해가지고 이거 g'x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 방정식 푸는 건 상당히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래프 그려서 간단히 푸는 방법을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게 g'x랑 이제 뭐 어떤 그래프 그리는데 좀 헷갈린다고 하면은 치환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hx가 어떻다? 이렇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다 라고 좀 차근차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 식 두 가지를 만족하게 됩니다. 바로 뭐냐면 h0은 0이 되면서 h'x가 바로 fx랑 똑같다 이 얘기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hx 그래프의 개형, y는 g'x 개형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h'x가 fx니까 fx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좀 낯설긴 하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지금 x가 0 이상에서만 봐도 충분하니까요. 자, fx가 sin 파이 루트 x니까 어쨌든 저 sin 값은 최대값 어디?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바로 그런 함수입니다. 근데 저 값이 언제 0이 되냐면 0부터 1까지는 어떻게 되죠? 1을 찍고 내려오고요. 다시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루트 x 자체가 정수면 되니까 1부터 4까지 마이너스를 찍고 올라오고 같은 방법으로 4부터 9까지 9부터 16까지 조금 더 그려볼까요? 16부터 25까지 이런 식으로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최대 최소는 변하지 않는데 이 구간의 길이가 어떻게 된다? 이건 너무 안 길죠. 16이 아니라 이 정도로 이 구간의 길이가 점점 넓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별 무리 없습니다. 이렇게 풀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얘가 지금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 y는 h'x가 되는 거거든요. fx, h'x 같은 함수니까요. 이걸 토대로 지금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다? hx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다 이겁니다. 지금 h'x가 어디에서 0이 되냐면 1, 4, 9, 16, 25에서 0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y는 hx 그래프를 그려보면 일단 0,0부터 출발하고요. 1에서 극대값을 갖잖아요. 그래서 1에서 뭐 극대값을 갖고 내려오는데 어디까지 내려온다? 4일 때 극소값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굳이 구체적으로 계산 안 해봐도 되거든요. 왜냐면 이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인데 이 구간이 어떻게 된다? 점점 넓어지는 거 볼 수 있죠. 구간이 점점 넓어지니까 그냥 뭘 생각한다? 요 넓이가 이 넓이보다 큰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hx 그래프 그릴 때 이 넓이만큼 x가 1에서 극대니까 함수값이 증가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1부터 4까지는 h'이 지금 음수입니다. 그럼 이 넓이만큼 어떻게 된다?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넓이가 이 넓이보다 크니까 이 증가하는 값보다 여기서부터 떨어지는 값이 더 크니까 어떻게 떨어진다? x축 밑으로 떨어져서 4에서 극소를 갖는다. 이거를 생각할 수 있죠. 같은 방법으로 4에서 극소를 갖고요. 다시 9에서 극대를 가질 때까지 이 넓이만큼 증가하거든요. 함수값이. 증가하는데 이 넓이가 이 넓이보다 크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된다? 저 넓이만큼 증가하면은 x축 위로 올라와서 9에서 극대를 갖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됐습니까? 같은 방법으로 어떻게 된다? 16에서 극소를 갖는데 밑으로 떨어져서 16에서 극소를 갖고요. 다시 어떻게 된다? 25에서 극대를 갖고 이런 식으로 쭉 가면 어디에서? 36에서 극소를 갖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함수 그래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뭐라고요? y는 hx라고요. 그런데 y는 hx가 뭐였습니까? y는 g'x였잖아요. 됐나요? 따라서 gx가 어디서 극대를 갖는지 바로 볼 수 있죠. g'x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시점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시점 여기죠.
얘가 바로 A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어딥니까? 여기가 바로 A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이 바로 A3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규칙을 좀 찾아보면요. A1은 1하고 4 사이에 있으니까 1제곱과 2제곱 사이에 있고요. 마찬가지로 A2도 역시 9하고 16 사이에 있으니까 3제곱하고 4제곱 사이에 있다. 그 다음에 A3 역시 25하고 36 사이에 있으니까 5의 제곱하고 6의 제곱 요 사이에 있는 거죠. 이런 규칙을 가지고 A6은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있다? 바로 지금 1, 3, 5, 7 가서 16번째 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11의 제곱과 12제곱 사이에 들어있음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K값은 11이 됩니다. 자, 26번 문제 보겠습니다. 26번은 너무 막 이거 다 계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X하고 Y 사이의 관계를 좀 보세요. X가 1, 2, 3, 4일 확률이 A, B, C, D고 Y 역시 11, 21, 30일, 40이 될 확률이 A, B, C, D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확률 변수 Y를 X에 관한 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10X 플러스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X가 1, 2, 3, 4일 확률과 여기다 1, 2, 3, 4 대입하면 10일, 20일, 30일, 40일 되고요. 그에 따른 확률 자체가 A, B, C, D로 다 똑같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확률 변수 Y를 이렇게 X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가 갑자기 쉽게 느껴지죠? 지금 Y에 대한 기대값은 10X 플러스 1에 대한 기대값이니까 10 곱하기 2X 플러스를 이렇게 쓸 수 있고요. X의 기대값이 2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얘는 21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이제 VY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VY는 어떻게 되느냐? 10X 플러스 1에 대한 분산값이거든요. 그럼 요거 개수만 좀 살펴보시면 됩니다. 100 곱하기 VX랑 똑같은데 VX는 어떻게 계산해요? 자, 지금 평균이 2고요. 제곱의 평균이 5니까 VX는 제곱의 평균 5에서 평균의 제곱 4를 빼주면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VY는 바로 100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121이 되겠죠. 자, 27번 문제 봅시다. 간단히 그냥 풀어볼게요. n에다 1 대입합시다. n에다 1 대입하면 S4에서 S1을 빼주니까 A2, A3, A4 요것만 남게 되고요. 이 값이 바로 13입니다. n에다 2 대입할게요. n에다 2 대입하면 S5에서 A2를 빼니까 A3, A4, A5 합이 얼마가 된다? 2를 대입하면 39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A3은요, A2에다가 공비 R을 곱해준 거고, A3 역시, A4 역시 A3에다 공비 R 곱한 거고, A4 역시 R을 곱해주면 A5가 되는 거니까, 이 값은 뭐랑 똑같다? A2, A3, A4, 요 합에 공비 R을 곱한 거나 다름이 없죠. 요 값이 지금 13이니까요, R 값은 바로 뭐가 됩니까? 3이 됩니다. 자, 그럼 초항을 A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대입해서 초항까지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두 번째 항은 3A이고, 세 번째 항은 9A이고, 네 번째 항은 27A인데 얘가 지금 13이다. 그런데 이거 합은 어떻게 됩니까? 39A로 나오죠. 따라서 초항 역시 어떻게 된다? 3분의 1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네 번째 항이잖아요. 네 번째 항 간단하죠? 초항 3분의 1에다가 공비 3을 세 번만 곱해주면 답이죠. 그래서 답은 9가 됩니다. 자, 28번 문제 볼까요? 자, 28번 문제는 뭔가 좀 부담스럽긴 한데 계산 차근차근히 하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자, 우선은 F하고 G 값을 좀 더해볼 건데 선생님은 좀 이거 F하고 G를 따로따로 계산하진 않고요. F하고 G를 어떤 식으로 좀 풀었냐면요. 우선은 삼각형 OPB의 넓이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부채꼴 그 다음에 OBQ 요거 넓이를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떤 거? 삼각형 ORB죠? ORB의 넓이를 2배 뺀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OPB의 넓이는 이렇게 계산이 되고 그다음 부채꼴 넓이 더해주면은 이 부분이 두 번 중복돼서 더해지잖아요? 그걸 2배에서 아예 덜어내면은 뭐만 납니다? F 플러스 G 값만 나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게 지난번 모의고사에서도 비슷한 게 나왔었거든요. 그때는 이 차를 알고 싶었는데 이 차 역시 어떻게 된다? 공통부분 합해서 간단한 도형과 간단한 도형 사이의 넓이 차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 자체가 은근히 지금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계산을 해볼게요.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요. 그 다음에 끼인각의 크기가 어떻게 되죠?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니까 OPB의 넓이는 2분의 1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어차피 사인 세타랑 똑같으니까 2분의 1 사인 세타라고 씁시다.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 역시 똑같습니다. 지금 중심각의 크기가 2세타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 넓이 자체는 그냥 세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ORB의 넓이를 좀 계산해 보고 싶은데요. ORB의 넓이는 요 길이가 지금 1이고요. 그 다음 여기가 2세타, 각도만 좀 써볼까요? 요 각은 지금 이등변 삼각형인데 두 외곽의 합이
지금 세타가 되니까 요거 하나는 2분의 세타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요 각의 크기는 어떻게 되죠? 전체 파이에서 이 세타랑 2분의 세타 다음에 2분의 5세타가 되니까 파이 마이너스 2분의 5세타다. 이렇게 지금 쓸 수 있죠. 그럼 변의 길이 하나만 더 알면 되는데 사인 법칙 이용하면 좀 쉽죠. 그래서 이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 이용해주면은 사인 파이 마이너스 2분의 5세타 요거 분의 1이 바로 뭐와 같다? 사인 2분의 세타분의 5r 길이하고 동일하다. 요거 알 수 있고요. 자, 5r 길이는 나중에 또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좀 계산해 두자고요. 그래서 5r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 사인 파이 마이너스 2분의 5세타는 그냥 사인 2분의 5세타랑 똑같으니까 사인 2분의 5세타분의 사인 2분의 세타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럼 삼각형 ORB 넓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계산이 좀 복잡하다고 나중에 계산은 되게 간단해요. 자, OR 길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 1 나왔고 끼인 각의 크기 2세타 나왔으니까 뭐만 생각하면 되겠다. 2 사인 그 다음에 2분의 5세타 분의 그 다음에 사인 2분의 세타 곱하기 사인 2세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ORB의 넓이 2배에서 덜어내는 거니까 최종식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2분의 1 사인 세타 그 다음에 플러스 세타 그 다음에 2배에서 빼는 거니까요. 마이너스 사인 2분의 5세타분의 그 다음에 사인 2분의 세타 곱하기 사인 2세타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죠. 자, 이제 F 플러스 G를 계산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RH 길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RH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이 RQ 길이만 알면 되거든요. 이 RQ는 어떻게 되죠? 반지름 1에서 5R 길이 아까 구해놓은 거 있죠? 5R 길이 어디죠? 요거만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1 마이너스 지금 사인 2분의 5세타분의 그 다음에 사인 2분의 세타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 높이만 구하면 되거든요. 그럼 이 각의 크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가 세타 2세타니까 파이 마이너스 3세타가 돼요.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의 한 각의 크기니까 이 각의 크기는 2분의 3세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따라서 RH 길이는 어떻게 쓸 수 있다? 사인 2분의 3세타 곱하기 1 마이너스 얘네들 곱 그냥 RH 길이 사인 2분의 5세타 분의 사인 2분의 세타다.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식이 뭐죠? 잠시만요. 자, 문제에서 원하는 식이 RH분의 F 플러스 G니까 자, 극한식을 좀 완성해 볼게요.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로 갈 때 저 RH 길이가 분모로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다면은 지금 사인 2분의 3세타 곱하기 1 마이너스 사인 2분의 5세타분의 그 다음에 사인 2분의 세타 오케이. 자, 요거 분의 그 다음에 F 플러스 G가 들어가는 거니까 2분의 1 사인 세타 플러스 세타 마이너스 사인 2분의 5세타 요거 분의 사인 2분의 세타 곱하기 사인 2세타. 자, 식 쓰느라 고생 많았어요. 자, 여기까지 지금 볼 수 있는데 이 극한 계산이 상당히 좀 복잡해 보이죠. 근데 이거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분모 분자 뭐로 나눠주기만 하면 되냐면 세타로 나눠주면 그대로 끝이에요. 그래서 분모 분자 세타로 나눠서 극한값 계산해 볼까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그냥 세타가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고 합시다. 그럼 각각의 극한값 계산해 보면 분모 먼저 생각해 볼게요. 세타분의 사인 2분의 3세타는 뭐가 된다? 그냥 2분의 3으로 수렴한다.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요 값 자체가 어디로 수렴하죠? 분모 분자 세타로 나눠주면 2분의 5분의 2분의 1이니까 바로 5분의 1로 수렴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자는 어떻게 되느냐?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1로 수렴하니까 그냥 2분의 1 나오고요.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세타분의 2세타 2로 수렴하고요. 그 다음에 사인 2분의 5세타분의 그 다음에 사인 2분의 세타는 5분의 1로 수렴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5분의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식 정리를 해보면요. 2분의 3 곱하기 5분의 4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분사는 2분의 1 플러스 1 마이너스 5분의 2가 되니까 답 한번 내볼까요? 분모 분자에다 10을 곱해주면 자, 분모 분자에다 10 곱해주면 분모는 12가 되고요. 분자는 5 플러스 10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니까 12분의 11이 최종 극한값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분모 분자의 전체 합이잖아요. 그래서 답은 12분의 11이니까 23이 되겠죠.
자, 이상으로 4점짜리, 그러니까 21, 29, 30번 제외하고 나머지 4점짜리 문제도 풀어봤는데요. 자, 나머지 4점짜리도 역시 쉽지 않은 문제들이 덜어 좀 포진되어 있죠. 그래서 시간 배분이나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연습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오답 정리 좀 즐겁게 좀 표현 이상한가? 즐겁게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수능 때는 좋은 결과 있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에 봐요. 안녕.